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JFS, Directory Granularity File System Journaling for CMMH SSD입니다. 이 논문은 패스트 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키밸류 스토어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메일 서버 등이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이제 또 다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이제 현대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디자인은 그 코어의 개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버 환경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VM 위에서 돌리는 환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파일 시스템 파티션을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널링이 굉장히 퍼포먼스 바틀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빨라지는 스토리지가 어, 이런 문제점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저널링 오버헤드에 관한 실험을 살펴보면요. 어, 이제 스레드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기존의 EXT4와 그것을 개선한 패스트 커밋이라는 저널링 시스템 대비 이제 저널링을 하지 않은 것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 오버헤드가 상당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개수가 증가하면서 그러한 오버헤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틀렉의 문제점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네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어, 그 전에 먼저 이제 EXT4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EXT4의 저널링 모듈인 JBD에서는 어, 하나의 러닝 트랜잭션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커미팅 트랜잭션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주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참고로 체크포인팅 트랜잭션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닝 트랜잭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첫 번째 문제로는 여러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이제 이 러닝 트랜잭션이 글로벌리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락 컨텐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 간에 동일한 예를 들면 파일에 뭐 아이노드 같은 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할 때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일한 업데이트를 포함을 하면 이 과정에서 컨플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리얼 커밋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커미팅 그 트랜잭션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T1이라는 트랜잭션이 이제 커밋 과정이 끝나야만 그 다음에 T2 트랜잭션이 커밋 과정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랜잭션 락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파일 오퍼레이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오퍼레이션들이 블락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시리얼 커밋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앞서 말씀드린 그 러닝 트랜잭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락 컨텐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퍼레이션 1과 2가 이제 여기서는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거의 동시에 들어온다고 해도 러닝 트랜잭션에 이제 락을 잡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락업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 TX1이 러닝 상태였다가 F싱크를 받아서 커미팅 트랜잭션으로 변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락드 상황을 보시면 어, 이것은 이제 앞선 OP1과 OP2가 종료되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이라서 아직은 커미팅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러닝 트랜잭션에서 커미팅 트랜잭션으로 상태가 전환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락드 된 이 구간 동안에는 다른 오퍼레이션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러닝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락드 인터벌 내에서는 들어오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막을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러닝 트랜잭션도 생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락드가 이 인터벌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러닝 트랜잭션 TX2가 생성이 되고 그때에서야 앞서 들어왔던 OP3와 OP4가 생성되는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컨플릭트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커미팅 트랜잭션 내에 P2라는 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커미팅 상태로 전환된 트랜잭션이고 이제 앞쪽에서 OP5라는 이 P2를 업데이트하는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오퍼레이션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P2가 디스크에 듀러블 해지기 전까지는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듀러블 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새롭게 생성된 트랜잭션 2의 이 P2 오퍼레이션을 로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CMMH 디바이스를 그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CMMH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CXL 메모리 모듈 하이브리드의 약자로서 이제 SSD인데 이 CXL.MEM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SS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듀얼 모드로 동작을 할 수 있는데 블락 레벨 IO 그러니까 CXL.IO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이제 그 높은 밴드위스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캐시라인 레벨 IO 그러니까 로드 스토어 같은 명령으로 쓰게 되면 이제 CXL 단맵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레이턴시를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D램이 캐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컨텐츠는 그 더 낮은 계층인 낸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MMH의 성능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랜덤 라이트 퍼포먼스를 어, 재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이 CXL.mem의 성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증가시켜서 성능을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CXL.mem 같은 경우에는 IO 사이즈는 이제 64바이트로 리퀘스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결과이겠지만은 내부적인 그 D램의 용량 내에 이제 워킹셋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충분한 그 IOPS가 나오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떨어져서 이 나중에는 여기서는 이제 스레싱이 발생을 해서 실제 낸드 IO를 전부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성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내부 인터널 D램의 용량 안에 이제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널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디렉토리 단위의 그래듈러리티를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뭐 파일 베이스드라든지 코어 베이스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래뉴러리티를 사용한 그 트랜잭션 스킴이 제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제 트랜잭션 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FS라는 워크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면 뭐 이제 그 커미팅 상태의 트랜잭션을 다시 러닝으로 되돌리는 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커밋 레이턴시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MMH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비교할 만한 게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파일 시스템들은 이제 어 그 총 데이터 셋 사이즈를 이제 수십 기가바이트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CMM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널 DRAM 사이즈가 몇 기가바이트 정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성능 저하의 문제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이거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로퍼티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디렉토리라고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자기가 어, 그 정한 디렉토리를 데디케이티드하게 사용을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한 디렉토리를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그 보통 이제 파일을 생성하고 어, 델리트하는 그런 과정과 보통은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SSD를 그 변경하는 과정인데 새로운 new SSD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new 파일에 업데이트를 가하고 그리고 old SSD 파일, 이 올드 파일을 지우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이제 패런트 디렉토리의 이제 메타데이터를 함께 변경한다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드 디렉토리가 되겠는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같은 디렉토리 내에 여러 개의 파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 메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메일을 받는 경우에 어, 이제 내부적으로 헤더와 데이터 파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한 디렉토리 내에서 두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8가지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비교를 했는데 제 어플리케이션들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이제 DUS 프로퍼티를 모두 만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CMMH에 관련해서 어, 그 조사를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CMMH를 쓰기 때문에 그 닷맵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그래뉴럴리티를 작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실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JBD를 수정을 해서 이제 원래는 블락 단위로 어, 이제 트랜잭션을 썼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스토어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캐시라인 그래뉼러리티로 어, 트랜잭션을 쓰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50%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스루풋 관점에서는 20%가 채 안 되는 성능 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 감소에 비해서 그렇게 스루풋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밑에 두 가지 그림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의 것이 기존의 JBD이고
오른쪽의 것이 이제 캐시라인 그래뉼러리티를 사용했을 때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커미팅 레이턴시가 실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TX2에서의 이 러닝 인터벌이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러닝 인터벌이 끝나고 커미팅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전혀 그 당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러닝이 유지되는 이 시간은 그 지금까지 들어온 그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결국에는 그 부분 이제 인메모리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성능이 개선될 여지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커미팅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을 이제 락업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과 이제 그 어널리시스에 기반으로 해서 펄 디렉토리 저널 트랜잭션 스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오브젝티브를 살펴보시면 여러 개의 러닝 트랜잭션을 둠으로써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커밋도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러닝 트랜잭션들 간의 컨플릭트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트랜잭션 락업 오버헤드 또한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이제 디렉토리라는 것이 파일 시스템 저널링을 하는데 어, 그 좋은 단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DJFS라는 이 시스템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디렉토리별로 그 저널링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1이라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러닝 트랜잭션은 하나, 커미팅 트랜잭션도 하나를 가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디렉토리 여러 개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밋 과정에서는 그 cxl.mem 인터페이스를 해서 저널 에어리얼에 기록을 하게 되고 체크 포인팅에서는 .io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JFS 저널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256바이트의 그래놀러리티로 로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덱스와 디렉토리 블럭 같은 경우에는 64바이트 그래놀러리티의 로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그 시스템에서는 참고로 그 데이터에 대한 저널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CMMH의 로컬리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체 저널 리전은 그 D램의 사이즈를 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구조가 실제 그 레이아웃이 되겠고 이제 호스트에서 관리하는 페이지 캐시 엔트리 여기서는 이제 메타데이터가 되겠는데 메타데이터들은 이제 전체가 다 있지만은 온디스크에 기록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디퍼런셜 로깅이라고 해서 실제 그 덜티한 상태인 것들만 온디스크 여기서는 이제 CMMH가 되겠습니다. CMMH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렉토리별로 트랜잭션을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한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하드링크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과 같이 F1 파일을 어, 여러 디렉토리에서 가리키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디렉토리의 트랜잭션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네임과 같이 여러 디렉토리에 걸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중간의 그림이 그러한 과정을 어,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잭션 컨플릭트. 그래서 여러 어, 오퍼레이션들이 서로 다른 디렉토리의 저널을 건드리긴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이 그 대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파일 아이노드라던가 했을 때 그 둘 간의 컨플릭트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제 여러 하드링크가 존재할 때 어떤 디렉토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크리에이트를 하거나 오픈을 할 때 파일의 패스네임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패스네임을 기반으로 어 이제 여기 파일 스트럭처 안에 적어 놨다가 그 패스를 대상으로 하는 그 디렉토리의 트랜잭션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리네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리네임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여러 디렉토리에 걸친 트랜잭션에 동시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디렉토리의 트랜잭션을 이렇게 코얼리싱을 해서 하나의 트랜잭션만 유지하도록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D1 아래 D2를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D2 내에 F1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을 때 이 D2의 i노드는 mkdir 시점에서는 D1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는 D2의 i노드가 이제 자신의 그 트랜잭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수정하는데 서로 다른 트랜잭션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두 러닝 트랜잭션 간에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얼리싱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서 mkdir을 하고 바로 크리에이트를 했기 때문에 둘 다 러닝 트랜잭션 상태였지만 만일 mkdir을 하고 이 중간에 fsync를 해서 어, 첫 번째 트랜잭션이 커미팅 상태로 넘어갔을 때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커밋이 진행되고 있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커미팅 트랜잭션과 러닝 트랜잭션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동일하게 수행을 하되 이 두 번째 트랜잭션의 어, 커밋을 T1이 이제 듀럽을 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그 이후에 돼서야 어, 커밋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DJFS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실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서파이어 래피드 CPU를 두 개 사용해서 총 88개의 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와 같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베이스라인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JBD와 패스트 커밋 아이 저널링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DJFS를 썼고요. 그 다음에 CJFS와 G저널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앞에 세 개, 그러니까 JBD와 패스트 커밋, I 저널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당연히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겠지만 이제 닷맵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CJFS와 G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이 자체로 이제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푸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IO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로는 바멜과 MD 테스트, 엑심, 락스D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어 수에 따른 스케일러빌리티 실험을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그 스레드 수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다양한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 증가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빨간색인 DJFS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로 성능이 좋았던 CJFS에 비해서도 약 3배 정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로드 간의 그 DJFS의 성능 개선이 약간씩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 성능 차이는 주로 트랜잭션 락업의 인터벌의 길이나 아니면 트랜잭션 컨플릭트의 빈도 등에 의한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이제 트랜잭션 락업 오버헤드에 관한 실험인데요. 우선 여기서 이제 파일 시스템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JBD와 패스트 커밋 그리고 CJFS의 경우에는 하나의 글로벌 러닝 트랜잭션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세 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러닝 트랜잭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러닝 트랜잭션을 여러 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위쪽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이 트랜잭션 락업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기존 이 JBD를 개선한 패스트 커밋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스루풋은 오히려 스루풋의 관점에서는 JBD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커밋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락업 타임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 러닝 트랜잭션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I 저널링과 DJFS가 C 저널에 비해서 어, 더 락업 타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C 저널의 경우에는 퍼 코어 저널링 스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퍼 파일인 I 저널링과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퍼 디렉토리인 DJFS에 비해서 러닝 트랜잭션의 수가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오퍼레이션의 레이턴시인데요. 어, 우선 이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트랜잭션의 락업 타임과 트랜잭션당 컨플릭트 빈도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DJFS가 전반적으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레이턴시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싱크 레이턴시의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제 논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트랜잭션의 크기는 수 킬로바이트에서 수백 킬로바이트까지 다양한데 DJFS의 경우에는 1.6킬로바이트로 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패스트 커밋의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 크기는 DJFS와 비슷하지만 트랜잭션의 락업 타임의 차이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특성을 잘 조사해 본 결과 어플리케이션들이 데디케이티드 디렉토리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라는 것이 그 저널링 오버헤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유닛이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CMMH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액세스 로컬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MMH 위에서 저널링 오버헤드를 개선한 디렉토리 그래뉴러리티 저널링 파일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